11월 2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 생일 축하한다고, 또 생일도 아니고 생신이라고 그 화면이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잘 올라갔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게 올라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그저께 밥 먹을 때 그냥 누가 밥 먹는 장면을 그냥 간직하려고 이렇게 찍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올라가서 민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누가 어제 댓글을 다셨는데 그런 거 올리는 거 좀 쑥스러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분이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무실에 일부 이제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뉴스 브리핑에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던 그 경력, 즉 뉴스 브리핑 영상을 편집했던 경력을 자기가 입사 지원서에 좀 써도 되겠느냐. 그래서 쓰면 불리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외국계 회사라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써주면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자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학생이 외국계 대기업에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했고요. 뉴스 브리핑이 그래도 그 학생의 입학하는데 이렇게 눈꽃만큼이라도 좀 피해가 안 됐으면 싶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학생은 지난번에 또 바쁜 와중에도 주말 프로에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되는 면접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전화로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의 장래에 창창 대로가 열렸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신의식 장군께서 지금 미국으로, 캐나다로 아마 잠깐 가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교민들 만나서 강연을 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한테 이제 김진호 향군 회장이 최근에 정부 찬양 일병들로 좀 지나친 아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짱을 뜨자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나중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재인의 체코 방문이 원전 수주도 많이 남았는데 원전 수주 국내는 탈원전 한다면서 거기 왜 가나. 수주라는 거는 임박했을 때 대통령이 한번 가서 때려주는 거지. 아르헨티나 가는 길에 쏙 들르는 모양새인데 좀 안 맞다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의 체코 방문이 여러 가지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탈원전을 강조하다가 슬그머니 체코 방문의 목적에서 탈원전을 뺐다 그러고요. 또 체코 총리를 면담한다 했다가 회담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체코 대통령이 체코에 없어 체코 대통령이 편지를 남겨놓고 갔답니다. 외국에 간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아르헨티나 남미까지 아마 비행기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억지로 가자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연료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한국에서 지하로 이렇게 수직으로 파고 가면 정반대쪽에 아마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냐고 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번 경유는 기본이고 직항편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경유하는 것까지 있어서 제일 빠른 비행기가 28시간 그리고 중간급이 한 34시간
그리고 이제 경유하는 시간까지 포함했어요. 좀 싼 표는 50시간까지도 있습니다. 이틀이 더 걸리는 표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유지가 상식적으로는 미국, 시카고나 LA나 뭐 뉴욕이나 근데 번잡하니까 보통 그쪽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시카고,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갈아타고 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파리나 안 그러면 마드리드 이런 데서 갈아탑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리까지 한 12시간 갔다가 파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한 14시간, 비행기만 해도 갈아타는 시간을 빼고 한 26시간. 그래서 중간에 경유하는 시간이 한 3시간 하면 보통 빨리 가야 27, 8, 9시간 정도 돼야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는 또 좀 비싸요. 빨리 가는 거는. 그래서 남미는 가는 데만 해도 하루 반이 걸린다. 그러면 갔다 왔다만 3일 걸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간다 하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상식적으로는 한국의 최대 우방이 미국이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남미를 간다 하면 중간에 보통 이럴 때는 한두 나라를 끼워서 갈 때 한번 들르고 올 때 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이면 미국에 있는 한 도시를 그냥 또 그렇게 하기 싫으면 가서 기차 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교민 만나고 그렇게 가는데 미국이 좀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이 G20에서 트럼프를 만난다지 않습니까? 그건 뭐 2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 균열이라고 무슨 이 청와대 발 자료다 해서 아시아 경제가 보도했다가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 해서 지금 뭐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해킹이냐 어쩌냐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그 가짜 자료가 보도되었다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짜 자료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내용은 진짜만큼 정교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한마디로 반미 행보, 반미 친북 친중 행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를 그 정도로 만들면 거의 진짜보다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가짜 문건 만드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 출연시켜서 이 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문건 작성하신 분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 만약에 시애틀이나 뭐 시카고나 LA에 내렸다 칩시다. 그럼 하룻밤 자면 대통령이 거기에 내리면 그래도 뭐 미국의 하급 공무원이라도 한 명은 형식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가서 하루 자야 될 거고 그러면 또 교민들 또 한번 만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잡스럽지요. 또 뭐 별 가고 싶은 의욕도 안 날 거고 미국이 무슨 뭐 공항에 한국 대통령이 내려갖고 그 도시에 하루 자고 또 기름 넣고 쉬었다가 남미로 간다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뭐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면 뭔가가 이거 좀 때깔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때깔이 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가면서 한 나라 들르자. 그런데 미국 쪽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동쪽으로. 그렇다고 하와이쯤에 가서 하루 썼다. 하와이도 미국이지만 하와이에서는 또 남미까지 너무 멀어요. 그것도 또 중간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멕시코를 가겠습니까? 파나마를 가겠습니까? 콜롬비아를 가겠습니까? 이 가기가 별로 싫지요.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면 때깔 좋은 유럽으로 해서 더 멀지요. 미국으로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것보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게 더 멉니다. 그런데 멀더라도 때깔 좋은 한번 유럽으로 가자. 그럼 유럽에 얼마 전에 무슨 프랑스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이탈리아 갔다 왔고
또 거기 갔을 때 벨기에 갔다 왔고 뭐 독일도 또 갔다 왔고 간 나라에 또 간다 하면 그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누군가가 좀 오라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뭡니까 아셈 때 가가지고 유럽의 정상들 중에 그건 김무성 의원의 말이지만 좀 한국 대통령 이상하더라. 우리는 저거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여기 와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다니냐 하고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로 분위기나 느낌도 안 좋아요. 그러면 안 가본 나라 중에 밤에 야경도 좋고 좀 때깔도 좋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한국이 가면 그래도 박대 안 할 만한 데가 어디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체코 좋지요. 요즘 가면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 야경도 멋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체코 프라 아주 멋지지요. 그래 체코로 해서 가자. 자 그런데 체코로 해서 가자니까 뭐 대통령이 체코 방문한다 했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는 길에 다이렉트로 날아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김에 체코를 기착했다가 간다. 보통 기착이라 그러죠. 이 들러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거나 그 나라에 하고의 회담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기착이라고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한국의 대통령인데 일종의 그 뭐 국가시가 좀 있지. 국가시라는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친일파라고 했었는데 그 좀 모양도 갖춰야 되는데 기착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와서 안내도 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관광지 다니겠냐.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 체코 방문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전 수주차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국내에 탈원전하고 지금 UAE에 원전을 수주해서 지금 완공시켜서 시범 가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운영회사 중에 운영의 일부를 프랑스에 줘버렸다. 그거 아마 이 폐기물 처리하고 제가 주장해오던 관련이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 이래서 곳곳에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원전 수주 탈락하고 국내 탈원전 한다 해서 분위기 안 좋은데 자, 그럼 체코 원전 수주가 임박해서 가느냐? 그거 한번 봤습니다.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전망은 불투명하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10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나 2기 정도를 건설 중인데 사업 규모는 21조다. 부지 선정은 완료했지만은 구체적인 원전 건설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빨라야 내년 말쯤 되어야 사업자 선정을 할 거고 그럼 1년쯤 남았는데 아직 비드, 입찰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입찰, 이 발표도 안 났을 건데 지금 1년도 전에 너그 나라가 나중에 지을 수 있는 아직 확정도 안 된 지을 수 있는 원전을 우리가 좀 수주하겠다고 미리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안 맞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려면 타이밍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직전쯤에 안 그러면 결정하기 전쯤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체코 원전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가 한수원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체코는 러시아의 부분에서 상당히 과거에는 이 동구권으로 소련의 영역이었고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 EU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체코는 이런 원전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체코 자체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소련의 시스템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기울어 있다. 체코가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러시아 성향을 보여왔고 현재 가동 중인 6기도 러시아가 이 원전 6기도 건설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체코가 조금 러시아의 너무 일변도 분위기에서 탈피한다면 그거는 러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이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는데 정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에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당초 러시아가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러시아와 EU 관계가 악화되면서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했다.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관심을 가진 정도, 언제 할지 모르고 빨라야 내년 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이 원전 수주하러 간다. 좀 안 맞았어요. 체코 원전에 앞서서 한국이 했던 영국 사우디 원전에서도 지금 악정고투,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자, 국내 원전 업계의 반발도 심해서 대통령이 체코에 이 방문을 원전 수주차 한다고 영향을 줬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까지도 순진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 지금 이렇게 가자라는 것과 또 탈원전의 흐름을 맞춰야지 너무 원전하러 다니면 안 된다라는 흐름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 한국이 체코 방문해서 처음에는 왜 체코 갔느냐 하니까 체코 가면 목적이 한 개가 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 한 말이 없으면 양국 우호를 친선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뭐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포장을 내용은 그냥 가서 하루 자고 잠깐 만나서 잘 사냐,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도 잘 살게, 혹시 서로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하자, 뭐 그거지요. 뭐 정상들이 우호 친선 무슨 경제 협력 별 거 없습니다. 정상들이 가가지고요 뭐 크게 경제적으로 뭘 따왔다, 이 다 뻥입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당초 원전 세일즈를 중심으로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도착 후에는 원전이 의제가 아니다라고 뒤집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의 만남 역시 순방 직전에는 면담이라고 소개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회담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체코 동포 기업인과의 간담회 또한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되면서 체코 방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 전에 체코가 추가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다. 우리 강점을 가서 충분히 설명할 거다. 그래서 원전 세일즈차 간다라고 보도가 나오게 청와대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말쯤에 우선 협상자를 정하는데 이렇게 문이 이것 때문에 간다 했는데, 그런데 순방단이 도착하고 난 27일 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은 체코 총리하고의 면담 의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서냐는 비판을 의식해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고, 이건 순진함, 이런 말하는 사람은 덩신입니다. 왜 덩신이냐? 아니 뭐 국내에 탈원전 하자는 사람들은 반대하든가 말든가 또 거기 가서는 또 원전 수주한다고 할 수도 있지요. 뭔 말인가 하면 체코가 지금 원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하는데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원전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의제에 넣으면 러시아, 체코의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나 또 체코가 EU 쪽으로 기울이려면 EU의 중심국인 또 프랑스, 그것도 원전이 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봤을 때 아니 체코가 한국하고 무슨 원전을 하기로 1년 전부터 입도 선매하려고 원전 이슈로 만나냐. 이래 되니까 체코에서 곤란해서 우리는 당신들이 그냥 여기 하루 묵어 간다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수반인데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총리가 만나지만은 원전 이야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체코 쪽이 반대를 해서 의제를 채택하지 않는데 한국이 원전 이야기했다면 이건 완전히 생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전이란 말을 슬며시 뺀 거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체코 방문 이유가 뭐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거 모르고 합니까? 한 방에 날아갈 수는 없는데 동쪽으로 날아가기는 싫고
많이 가봤던 데고 별로 환영할 것 같지도 않고 나머지 나라들은 후지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때깔 좋은 데로 가려고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에 좋은데 그런데 제일 그러면 지금 요 최근에 갔던 나라들 다 빼야 되잖아요. 다 빼면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동부 유럽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는 어디가 때깔이 제일 좋냐? 체코가 좋다. 그럼 체코 시가 가자. 빨리 체코하고 좀 날 잡아라. 근데 체코에서는 우리나라 그때 대통령도 없고 뭐 이런데 좀, 왜 오지? 뭐, 이랬을 수도 있지요. 별 해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총리하고 잠깐 1시간이라도 만나도 얼굴만 좀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체코 방문하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체코 기업인들, 그 현지 한국 기업인들하고 만남을 취소해요? 일정상의 이유로? 그건 뭐냐? 아니, 좀 가는 길에 좀 쉬고 체코 야경도 구경하고 체코 이 성도 좀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밤에 교포 만나랴 기업인 만나랴 이러면 밤에 한 10시나 끝나면 뭐 한밤중에 뭐 할 거예요? 그 밤에 10시면 개미 새끼 하나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리 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적으로 내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코 현지 기업 대표, 체코 현지 진출 기업 대표와 간담회가 현장에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문재인이 체코 방문한 계기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 대표, 정말 체코까지 가서 기업을 한다. 이거 참 열심히 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걸 할 거라고 설명을 하다가 도착 직후인 28일 오전 일정상의 이유로 간담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취소 소식을 정했고, 그러니까 그날 가서 밤에는 이제 교포 잠깐 만나고 이렇게 성에 가고 이 성당에 가고 천주교 신자잖아요. 뭐 이러고 다음날 아마 오전에 체코 총리 만나고 교민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좀 다니고 이러려면 다음날 아침 일정이 빡빡하니까 뭐 좀 빡빡하게 하기 싫다. 느슨하게 가자. 어차피 이건 기착인데. 그래서 취소했겠지요. 그래서 좀 쉬러 갔는데 그리 앞뒤로 빡빡하게 다녀야 되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의 체코 순방 일정은 프라하성 시찰과 형식적인 총리와의 회담만 남게 되었다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한다면요. 프라하성 시찰입니까? 프라하성 관광입니까? 대통령이 보면 시찰이고 저 같은 무지랭이가 보면 관광입니까? 자, 이런 일정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대비된다는데요. 자, 시진핑이 재작년에 중국 체코 수교 이후 67년 만에 중국 지도자로 체코를 찾았는데, 자, 시진핑의 방문은 원전 때문에 가는 거냐 해서 그때도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체코 대통령과 회담해서 총리도 만나고 이후에 두루두루 체코에 다 만나고 1대1로를 열심히 추진하는데 체코도 협력해서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했어요. 자, 2015년 12월에 프라하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체코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대한상공회의소, 체코 상공회의소 주최로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이렇게 열라했는데 체코 대통령이 배려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 제안으로 프라하 성 안에서 함부로 개방하는 데가 아닌데 거기서 열게 해줬다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경복궁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툴게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외교부가 올리지 않나. 한마디로 체코 방문해서 지금 온갖 구설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누가 이랬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두자로
짜뻑. 자, 그래서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빈으로 방문하면서 자, 편지를 하나 남기고 갔답니다.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첫날 혹은 둘째 날 정상회담을 열거나 비공식적이라도 만나는 게 관례인데, 그게 뭐 기착이든 뭐든요. 그래도 한국이 세계 경제 12위로 체코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큰 나라인데, 어지간하면 체코에서 대통령이 편지 한 개 썩 보내놓고 잘 쉬다 가라. 네, 바쁘다. 그래서 편지 한 통 보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정된 이스라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체코를 떠나 있어 문을 만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을 편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체코 제만 대통령은 체코 방문한 걸 환영한다. 이번에 만나 뵙고 작년 유엔 총회에 나눴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어 안타깝다. 이러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코 대통령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방문하게 되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한국은 이번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면서 급작스럽게 가는 길에는 때깔 좋은 체코 프라하, 오는 길에는 때깔 좋은 뉴질랜드, 뭐 마다 부모 만나서 빚받으러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고 오면서 안 가본 데 앞으로 못 가볼 때 임기 중에 그래도 또 좀처럼 가기 어려운데 한 번씩 가자 해서 체코하고 지금 뉴질랜드를 골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대통령이 없고 이러면 그냥 기착해서 쉬고 간다는 게 깔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체코를 방문한다라고 포장을 하려 보니까, 그러면 체코에 뭐 하러 가지? 그냥 쉬러 가는 건데, 잠깐 가는 길에, 먼 길을 가는 중에 하루 유숙을 하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또 포장한다고 원전 수주하러 갔다 했다가 아마 체코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자 했을 거예요. 왜? 체코가 한국에 원전 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한다고 뻥치고 다니다가 개 망신을 당한 바가 있어요. 그 능악도 제가 잘 압니다. 자,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소련 영역이기 때문에, 구소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다 그냥 핑계거리가 그냥 총리 만나서 양국 우호 정진 이러니까 대통령이 편지를 하나 턱 남겨놓고 나는 네 못 본다 한 겁니다. 그래서 체코 요양원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보고 각종 어르신들이 만드는 크리스마스 용품 등을 이렇게 구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양원을 방문했나 하니까 아니라 요양원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했다고, 문 대통령은 프라하성을 시찰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손을 들어 환호에 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체코가 우스웠겠어요. 이게 왜 왔냐 이 사람. 자, 그래서 또 더 웃기는 거는, 아마 체코에서 별 일정이 없으니 동포 간담회를 했는데 프라하까지 가서 뭐 현지 진출 기업인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다 하더라도 동포 간담회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동포 간담회 때 대통령은 보통 5분을 하는데 10분이 넘는 동안에 체코와 한국 간의 역사 강의를 설민시기처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체코가 1차 대전을 마치고 그들이 이 볼셰비키하고, 체코는 우파고 그때 러시아, 이 제정 러시아를 뒤집어 엎은 공산당 볼셰비키하고 전투 중에 있던 체코 망명 부대가 이제 이 한국 임시정부 대표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때 무기를 이렇게 줬다. 체코가 원래 총으로 유명했잖아요. 권총이나 여러 가지 총에. 그래서 체코 무기 옛날에 독립군이 썼다.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답니다. 자, 정말로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우냐. 얼마 전에 김정숙이 인도로 갈 때
뭐 대통령기 휘장이 있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것도 또 논란에 이렇습니다. 부인이 타고 가는 비행기에 휘장이 맞느냐? 미국의 멜라니아가 타고 갈 때는 미국 공군 휘장이 있었어요. 백악관 휘장이 아니라. 근데 대통령기 휘장이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깔끔하게 아르헨티나까지 바로 비행기 타고 못 갑니다. 30몇 시간을, 뭐 20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루 자야 되는데 그냥 체코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고 잠깐 교포들 만나고 또 날라갔다. 이게 깔끔하지. 거기에 무슨 원전, 세일전이부터 시작을 해서 체코 대통령하고의 무슨 뭐 이런 부분에 못 만나서 체코 대통령이 편지를 남겼니부터 프라하성을 시찰했니, 요양원에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그 물건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하는 게 유럽에 이맘때 가면 제일 구경거리예요. 뭐 별거 있어요? 프라하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하지요. 그걸 가지고 무슨 요양원의 할머니가 어떻고 무슨 여기 가가지고 뭐 이 사진을 왜 뭘 위해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자, 이런 걸 왜 해서 자꾸 구설수를 더 늘리냐. 그리고 체코 총리를 면담이라니요. 면담은 한국의 대통령한테, 예? 외국에 대통령급이 안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좀 만나줄 때 면담이라 하지. 체코를 가가지고 총리를 만나면서 면담이라 했다가 회담으로 정정을 하고. 체코는요, 2013년부터, 그전에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위치로 있었는데, 직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꼭 그 내각 책임제 국가라도 볼 수도 없고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또 이 총리를 임명을 하고 행정부를 이런 권한을 좀 가지고 있는, 좀 대통령 권한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벨 대통령도 그 체코 대통령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체코의 수상을 만난다면 그 나라에 1인자가 없어서 그 밑에 행정부 수반을 만나는, 그러면 대통령이 다 외교를 해요. 외교 국방을. 그런데 대통령이 없으니 대통령 대신에 누구 있는 사람 하나 잠깐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지 몰라요. 자, 참 어찌 그리 하는 것마다 가관입니까? 지금 프라하 연인을 다시 찍고 있는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자, 문 부부가 28일 오전에 프라하 비투스 성당을 방문하다가, 자, 성당을 꼼꼼하게 살펴보던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이, 이 신문 기사를 읽으니까 존칭을 쓰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혼자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 여사가 성당에서 급히 뛰어놓으며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 외치며 발장을 끼는 모습을 연출해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참 아름다운 연인입니다. 잘 노십시오.